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전한길 뉴스 새로 오픈하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전한길 뉴스를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뭐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 영상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지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조금 드리면은요, 제가 지난 2024년 12월 3일까지는 역사 강의만 해왔었죠, 그죠? 12년간 수능 강의, 그리고 14년간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에게 늘 올바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역사 강의를 해왔었지요. 그러다가 2024년 12월 3일 다들 알다시피 비상기업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비상기업 선포 때만 하더라도 저는 뭐야 이거 첨단 21세기에 와서 웬 비상기업이냐 이렇게 비판했었지만, 그 뒤로 오늘이 2025년 3월 26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110일 동안에 지켜보는 가운데서 국민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지요. 처음에 비상기업 때는 미친 짓이다라고 제가 했다가 그 뒤로 대통령이 왜 갑자기 비상기업 했지? 비상기업 하면은 막 우리 과거의 유신이나 또는 뭐 과거 독재 때 보다시피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국회에서 뭐 군인들이 좀 다니다 그 뒤로 비상기업 2시간 만에 해제되고, 그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끝났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했지 않습니까? 비상기업 너무나 두려웠는데 이게 뭐지? 해서 국민들 지지율도 그렇게 됐죠. 비상기업 선포 당시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10% 됐는데,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110일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 110일간의 탄핵 정국 속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기업을 선포했을까?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비상기업이 내란이다라고 막 선동하지만은 비상기업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죠. 제가 역사 강사로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경우는 없었거든요. 내란 아니잖아요. 뭐지? 그러는 와중에서 바로 야당이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 29번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예산 삭감, 이래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고, 그리고 그 뒤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체포해서 끌어내라 라는 속에서 내란 수사권 넘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걸 봤고, 뭐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끌어내기 위해서 영장을 막 써가지고, 그죠? 영장을 억지로 발부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야당 대표는 당시에 불구속 수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인멸 이유로 구속을 해버렸고,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왜 이러지? 라고 했었고, 그 뒤로 선관위의 문제도 많이 터졌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문제도 마치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든 말든 그거는 좋은데, 우리 2030 세대 청년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법치와 공정과 상식에 따라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결과에 승복을 할 건데,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비상기업이 내란이라 했지만 사실은 내란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공수처의 이상한 수사, 서부지법의 이상한 발부, 그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그냥 석방하라고 명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심리가 지금도 이제 최종 변론은 끝났지만은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해야 되냐, 각하시켜야 되냐, 아니면 인용해야 되냐, 국민들이 둘로 쪼개져 있어요, 지금. 그런 현실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역사 강의하던 전한길이가 왜 나왔지? 갑자기 전한길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진실을 저는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제2의 홍콩이 되어간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무너지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저처럼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냥 고발하고 막 이제 카카오톡 검열, 이 국민에 대한 뭐죠 이거? 표현의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뭐야?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거 보면 너무나 편향되게 보도하고 선동하고 가짜뉴스에 막 난무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은 두 주가 나뉘지는 것 같고, 이 속에서 느낀 점은 제가 보니까 사법부도 특정 좌파 카르텔이 장악했고, 그리고 국회도 좀 이상하고, 모든 것이 뭔가 무너져가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알다시피 2030 세대들이 문제는 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거든요.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이렇게 칭찬 듣다가 갑자기 제가 뭐하러 욕먹을 나오겠습니까? 손해보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제자 세대들, 2030 세대들에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고발을 또 당했죠.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전환기를 고발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거 너무나 부당하다 이러니까 전환기를 또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더불어 고발당이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시로 고발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해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이 영상 보시는 중에서 전환기를 좋아하던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하든 않든 간에 여러분, 전환기가 고발당하고 카카오톡 검열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상식입니까? 공정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또는 뭐 기각되든 인용되든 간에 법치와 공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이것이 무너지는 걸 저는 봤다는 거죠. 그 속에서 드러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드러났죠. 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되든 인용되든 간에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속에 반듯하게 써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인식하고 있죠? 중국이, 저는 역사 강사잖아요. 우리나라가 제2의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 제2의 홍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속에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죠. 조만간 여러분들 이미 영상 보시면 결과 알고 계시겠네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되든 각하되 기각되든 그럼 직무복귀하든 간에 그거는 결정 날 것이고,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뒤에 제가 전환기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죠. 저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비록 지금처럼 이렇게 욕먹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2030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그리고 바로 제 원래 인생 장우명이 도산한 창호 선생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평생 동안 민족과 국가와 청년들을 위해서 애써졌던 그 도산한 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저는 존경하고요. 두 번째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걸 제가 늘 신념으로 삼고 있는데, 그 속에서 2030 세대의 전환기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하다가 여러분, 저는 언론사를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왜일까요? Why? 첫 번째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고요. 2023년 영국의 바로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그 자료를 보니까,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요.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당시 이렇게 나와요. 2023년 뉴스에 대해서 신뢰하는가를 물었는데 신뢰한다는 사람이 31%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69%, 거의 70% 정도가 대한민국인들이 우리나라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조사했는 47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는 38위, 47개 중에서 38번째로 거의 최하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1개국 중에 꼴찌였던 게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 신뢰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죠? 제가 이번에 언론사를 만든 이유는 바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속에서 비춰지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던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있었다. 팩트죠? 탄핵정국이 110일간 계속되었다. 팩트죠? 그런데 여기서 국민들이 두 조각이 났지 않습니까? 절반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또는 탄핵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어떤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복귀를 원하고, 절반은 탄핵을 시킨다고 나뉘어진 상황이에요. 왜 이래 나뉠까? 팩트는 비상기업이 있었고 탄핵정국이 110일인데 왜 이래 국민이 두 조가 나뉘어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진보 보수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냐면요, 팩트 체크에 대한 문제점이다. 그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될 게 누굽니까? 언론이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파악할 때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편향적으로 보도해버리면 그걸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보다시피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보 언론을 여러분들이 많이 본다면 유튜브에서도 그것도 알고리즘 때문에 진보 쪽 보게 되잖아요. 보수 쪽으로 보게 되면 또 보수 쪽으로 계속 알고리즘 뜨게 되고, 이 속에서 국민들이 두 조가 나뉘어진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디지털 뭐였습니까?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도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언론 자체가 그만큼 국민의 신뢰도가 거의 70% 정도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특별히 정치 기사에 대해서는 너무 편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기존 유튜브나 또는 다른 언론 보도에 전환길이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언론사를 반드시 만들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두 조각 낸 게 누구 때문이냐? 공공의적 1호
바로 언론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 분열을 만든 원흉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바로 저는 실체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국민들이 분열시켜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 전환길 뉴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환길이가 우와 거창한 거 만드는 언론사에서 뭐 보도하대요. 제 이런 명성 때문인지 몰라도 본격적으로 지금 오픈하기 전인데 우리 홈페이지 전환길 뉴스 홈페이지에 딱 오픈하니까 그날 마비가 돼가지고 지금 2.0, 3.0 업그레이드 된 걸 홈페이지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사는 큰데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전환길이가 언론사를 해봤습니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바는 뭐 이렇게 꿈은 있지만은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처럼 지금 이 촬영하는 것도 전환길 갤러리에서 너무나 초라한 데서 촬영하고 있고 핸드폰 하나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게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정성, 진실. 그러면 알아주는 사람 알아질 거 아닙니까? 이만큼 크게 해놓고 난 뒤에 실체가 없는 것보다 비록 작게 시작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전환길 알지 않습니까?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진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고 그리고 2030 세대들이 함께 해준다면은 비록 작게 시작하고 핸드폰 하나로 시작하는 언론사지만 그 힘은 바로 정직의 손의 힘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왜? why? 바로 우리 기존의 언론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정치적으로 뭐 제가 이해하려면은 또 길어집니다만 뒤에 차차 말씀드리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정치 뉴스는 두 조각 나가 있고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보도가 너무나 왜곡되고 가짜라고 말할 만큼 축소되거나 보도하지 않고 바꿔서 보도하는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 저는 뭐 할 건데 저는 그대로 써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분열의 원흉이 바로 뭐라고요? 원흉이 언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창단했다고요?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로 오직 진실만 전달하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진실로서 팩트에 근거해서 언제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또 잘못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저는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보도했는데 혹시라도 실수하면 얼마든지 저는 사과드립니다. 책임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 나온 김에 정치인들한테 제가 제시하는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해라. 두 번째는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아닙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때로는 사과도 하고 잘못하면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로 제 이름을 딴 건 아닙니까? 제 모든 걸 걸고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실되고 사실에 근거한 걸 보도해서 정직을 신용을 삼아가지고 혹시나 오늘 당장 이재명 2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그래 2심 선고가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 통계 보니까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이렇게 무죄가 될 확률이 지난 2년 동안에 1.7%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 확률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론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도합니다. 어떤 쪽이 당연하다 그러고 일지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보도해요. 어제도 말씀드릴까요? 어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우리 알지 않습니까? 비상기업 탄핵 정국 속에서 29번의 탄핵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당했잖아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되었죠. 뭐가 선고됐습니까? 기각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기각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보도해야 돼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자 헌법재판소에다가 맡겼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시켰다. 누가 이긴 거예요? 성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정부가 될 것이고 패자는 탄핵 소추안을 던졌던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야당. 그럼 민주당에서 사과해야 되죠. 어제 제가 뉴스를 그렇게 봤는데 사과를 아무도 안 해요. 사과를. 아니 일국의 대통령의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을 시켰다면은 그로 인해서 나타난 행정공백, 국가적인 손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 뭘 요구하느냐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이번 민주당의 지나친 탄핵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을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지금 탄핵 워낙 많이 시켰잖아요. 29번 탄핵 중에서 지금 선고 나온 게 9번째죠. 9대빵이죠. 9대빵. 9명 전부 다 알다시피 감사원장도 기각, 검사들도 기각, 그리고 방통위원장도 기각, 그리고 한동훈 총리도 기각. 다
9번 전부 다 9대0으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민주당 대표라면, 민주당 대변인이라면 국민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신중하게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상식 아닌가요? 근데 사과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치든 뉴스든 뭐 언론사든 간에 언제나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이 언론사는 뭐 제 혼자만 이렇게 시작합니다만은 여러 사람 지금 나중에 같이 하겠지만 언제나 이걸 제가 신념을 삼을 겁니다. 함께하는 우리 언론사 직원분이 실수하게 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죠. 제가 책임을 질 겁니다. 정직하고 책임지는 이런 자세로 다가갈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지난길 또 언론사 만든다니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기자로 가고 싶다. 기자로 가고 싶다는 분도 있고, 또 언론사, 기존 언론사에서 같이 M&A 하자는 연락도 오고, 그리고 투자하겠다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언론사는 보통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주류 언론사 운영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1인 미디어입니다. 오직 전환길에 초점 맞춰가지고 전환길이 전달하는, 주로 우리가 언론사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제, 외교, 뭐 노동 이런 분야에 다 이런 포털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 언론사 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그 신뢰도가 낮지만 그중에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단 말이에요. 너무 편향됐으니까 우리 전환길 뉴스에서는 정치, 경제 또는 사회 또는 외교나 국방 같은 시사적인 것과 또 법적인 거 있잖아요. 사법이나 이거는 정치에 속하겠죠. 이런 정치 문제가 가장 기존의 방송이나 언론사에서 왜곡이 심하니까 주로 시사적인 내용을 위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제가 역사 강사지 않습니까? 보통 그 일본이나 또는 과거사를 왜곡할 때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의식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주로 뭘 왜곡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 문화, 예술이나 이런 거는 왜곡 안 해요. 그죠? 뭘 왜곡해요? 정치.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경제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이거 예를 들면 작년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개판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6,800억 달러거든요. 6,8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역대급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도 우리나라 뭐라고요? 수출액이 6,800억 달러로서 역대급이었다고. 근데 보도 잘 안 하잖아요. 맨날 뉴스 보면은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언론에서는 나라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느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하나 말씀 뭐 여쭤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반 동안 했는 업적이 뭐가 기억나요? 라고 하면 업적이 하나도 없잖아. 맨날 뭐 김 여사 핸드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만 늘 알잖아요. 왜? 언론사에서 그것만 부추기니까. 저는 이것도 청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국민들한테. 우리 지난해 미국에서 보도 나온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력이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 일본이 8위입니다. 8위. 알고 있어요? 팩트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하죠. 제조업 전 세계 강국 우리나라 5위입니다. 군사력 5위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전환기를 통해서 이것처럼 국민들과 2030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가지고 봐라. 대한민국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라. 제가 역사 강사잖아요. 역사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현대사에도 자부심을 좀 가지자. 괜찮지 않습니까? K컬처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 K푸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저는 이런 역할을 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자부심을 가지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라 이렇게 살려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진실되게 알려드리고 싶다 이 뜻입니다. 되겠는지 어쨌든 여기는 말씀드리고요. 글쎄 목이 막 쉬었는데요. 그 다음에 5천만이 기자입니다. 1인 미디어이고 5천만이 기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 기자, 국민 기자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오늘 어떤 뉴스 사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재명 2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이렇게 보도하는데 야 어딘 게 진짜야? 전환길 뉴스로 오십시오. 전환길 뉴스로 오게 되면 국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진실은 이렇습니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향후에 일어날 탄핵 또는 기각이든 또는 각하에 대해서 복귀하든 아니면은 인용돼서 파면되든 그 뒤로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그 다음에 국회 해산이 있든 없든 조기 총선이 있든 없든 어떤 게 옳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언론사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싶으면 전환길 뉴스로 오게 되면 언제나 제가 진실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는 어떻게 운영할 건데 1인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제가 운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5천만이 전부 다 기자입니다. 국민 기자 형태로 가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은 제가 홈페이지 상에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제가 가끔 이런 말은 좀 하면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노량진에 올라와서 공무원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학교생 필기노트라는 지금까지 노량진 역사상 모든 공무원 수험생의 가장 베스트셀러가 제가 만든 학교생 필기노트라는 게 130만 부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 책이 나오는 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도 제가 운영 카페 가면 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재를 진정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물었는데 그것은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제가 믿는 하나님, 저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준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과 교재는 전환길 한국사가 있기 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이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비록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것을 믿고요. 제 부족한 능력이지만은 다만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작은 작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믿고 그래서 그래도 꿈은 하나 가져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는 향후에 전환길 뉴스, 특히 정치사에 대해서 정치나 시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환길 뉴스 이 언론사가 오픈되기 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치라든가 시사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기준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제가 살아온 바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이 언론사 역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 역시 이 기준대로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해서 정직한 걸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서 지금처럼 정치 때문에 국민이 두 조각 나뉘어서 서로 갈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되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평화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더 강력한 대한민국, 더 2030 세대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자유함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작은아마 이 한번 바쳐가 이 언론사를 통해서 기여하고 싶은 소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있게 될 우리 전환언론사 끝까지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바로 주인입니다. 언제나 그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